자, 해제 강의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그 프린트 4회차에 1번 문제부터 다시 좀 풀게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번은 이제 몇 번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2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제시문사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과 기체의 분자 속도, 평균 속도 간의 관계를 뭐 하냐면 어,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제시문 I에 있는 미지의 분자 X의 분자량과 분자식이 얼마가 되는지를 뭐 하냐면 구하시오라고 했고 미지의 분자 X는 요거는 이상기체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제 가정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제시문을 먼저 보시면 4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나와서 이 관계식의 의미를 좀 이제 보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상기체 조건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식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부분 있죠. M은 기체 한 분자의 뭐다? 질량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기체 한 분자의 질량이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건 기체 한 분자의 뭐가 되냐면 실제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 한 분자가 갖고 있는 실제 질량이라고 하는 그 식이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 분자당은 2분의 NA의 3RT다라는 식으로 뭐 하냐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앞에 문제에서는 뭐 분자량이랑 속도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한 이 M이라는 건 기체 한 분자의 뭐다? 실제 질량이에요. 뭐가 아니고 분자량이 아니고. 그러면은 요 식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분자량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분자량이라는 건 원래 이제 단위가 없는데 보통 이제 화학 문제를 풀 때는 뭐 분자량이 곧 몇 몰 질량이니까 1몰 질량이죠. 그래서 뭐 단위를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뭐 그램 퍼 몰 이렇게 되겠지. 1몰에 해당하는 거의 질량이 곧 뭐가 된다? 분자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체 한 분자가 갖고 있는 뭐에다가 실제 질량에다가 그죠? 기체 한 분자가 갖고 있는 실제 질량에다 어떤 수를 곱하냐면 아보가드로의 수를 뭐하면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나오는 거지. 그죠? 뭐 이 정도 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식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한 분자의 실제 질량이고 이쪽에 NA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2분의 1에 모 곱하기 m 곱하기 모 곱하기 n 몰 한 개, NA를 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결국엔 분자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속력의 제곱을 하면 이 값이 뭐에 비례하냐면 비례한다고 치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요는 뭐가 되냐면 기체의 뭐야? 분자량에다 운동하는 평균 속력을 뭐 한 거? 제곱한 값이 뭐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R을 봐봐. R을 보면 어떤 화학자가 미제 분자 X에 대해서 원소 분석을 실시해서 이 분자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다. 그래서 존재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밝혔냐면 자, 1대 2라는 걸 밝혔다. 그러니까 실험식이 그렇죠? 실험식이 1대 2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분자 X의 뭐가 확산되는 속도가 근데 이제 위에 제시 보면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에 정비례한다 뭐 이런 말이 써있지 확산 속도는 요거의 분자가 루트 1배라는 것 요게 있단 말이야 알겠죠? 확산 속도가 요거 분자의 루트 2분의 1배다 누가? 요런 실험식을 갖는 놈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구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이 미지의 분자 X라는 거랑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C2H4라고 하는 분자는 뭐둘 다 동일한 이상기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같은 모면 같은 온도면 얘네들 분자량에다가 분자의 평균 속력을 뭐한 값이 제곱한 값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으로 만들면 미지의 분자 X의 뭐한 거랑 분자량이랑 그놈의 뭐한 거랑 자, 그놈의 속력의 뭐한 거랑 제곱한 값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C2H4 분자량 얼마인 거야? 28이죠. 그러면 28에
곱한 값이랑 C2H4의 모한 값, 속력, 그죠? C2H4의 속력을 모한 값이랑 제곱한 값이 서로 뭐한 거야? 똑같은데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 봤을 때는 x가 확산 속도가 요 분자의 얼마래? 루트 2분의 1배니까 요 분자의 확산 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배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써보면 mx의 요거의 루트 2분의 1배니까 루트 2분의 1의 v의 C2H4의 속도의 루트 2분의 1. 요거의 제곱한 거랑 요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요 값은 서로 뭐하니까 지워주고 요거만 남으니까 결론은 mx 곱하기 뭐한 거? 2분의 1 한 게 결국 얼마가 나온다? 2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이 mx라는 놈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56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실험식이 요거래. 그럼 실험식이 요거니까 CN에 H 뭐다? HEN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의 분자량이 총 얼마가 나오니까 총 56이 나온다 이거잖아. 그럼 따라서 요거 N 이게 탄소를 생각하면 12 곱하기 뭐한 거랑 N에다가 더하기 뭐한 거랑 2N 한 게 얼마가 나온다? 56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14N은 56이 나오니까 따라서 n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n 값이 4가 나온다. 그럼 n 값이 4가 나오는 건데 얘는 이 분자에는 탄소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는 결국은 이 n이 4가 나오는 뭐야? C4에 H8이라고 하는 놈이 있을 때 원래 여기에 이제 뭐가 있으니까 이게 사슬도 되고 고리도 되는데 이중결합을 하나 포함하고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니까 사슬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슬이 돼야 되니까 얘는 사슬 모양의 뭐가 된다? 불포화탄화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2번에 분자량과 기체 분자의 속도의 관계를 뭐한다? 관계를 구할 때. 그럼 관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관계는 다시 써보면 분자량이랑 속도의 제곱을 한 값은 뭐해? 절대 온도에 뭐 하는 거야? 비례하니까 결국엔 분자량하고 속도는 제곱에 뭐 하는 거야?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를 이용해서 재심은 아래에 있는 미지의 분자 x의 분자 양, 그 다음에 분자 식 구하는데 분자량은 50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분자식은 탄소 몇 개? 4개, 수소 8개짜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2번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그 산화한원 반응식 완성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봤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뭘 구했냐면, 탄소 몇 개, 탄소 4개에 수소 8개 있는 탄화수를 구했는데,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럼 탄소 4개에 수소 8개 있는 탄화수를 구했는데, 그 놈을 1번 문제에 한 거랑 똑같이 뭐랑 반응시키는 거냐면 MnO4-랑 뭐한다? 반응을 시키는 거를 화학식으로 뭐하라? 완성해 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뭐 하는 거냐면 다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좀 해보면 이런 것들은 항상 얘 반응을 뭐 하는 걸로 바꾸냐면 산화되는 반응이랑 뭐 하는 걸로 환원되는 반응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MnO4-를 보면 여기, 자, 이런 말이 있지. 자, 보라색을 띄는 강한 산화제인 MnO4-. 그죠? 그럼 강한 산화제인 MnO4-니까 산화제니까 다른 놈을 뭘 시키면서 다른 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뭐가 된다?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강한 산화제인 MnO4-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탄소 이중결합에 2개의 OH를 뭐 하는 거야? 첨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뭘로 변한다? MnO2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식을 이제 세워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MnO4 마이너스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산화시키면서 자기는 뭐가 된다? 자기는 환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강한 산화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결국 MnO4 마이너스가 있는데 MnO4 마이너스가 뭐가 되고 환원이 돼서 MnO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결국 탄소 4개에 수소 8개 있는 놈이 OH를 몇 개 얻으니까 2개를 얻으니까 C4에 H10이 되고 뭐가 된다? O2로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 모되는 반응이랑 산화되는 반응이랑 환원되는 반응으로 뭐한다? 얘네를 나눠라. 이런 얘기지. 그죠? 산화되는 반응이랑 환원되는 반응으로 나눠라. 그래서 이렇게 산화되는 반응이랑 환원되는 반응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수소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맞힌다 이렇게, 그죠? 그럼 뭐 여기서 수소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탄소하고 망가닌지가 있는데 그건 개수가 맞으니까 그냥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산소의 개수는 뭘로 맞히냐면 물로 맞힌다. 그럼 여기가 산소가 O2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에다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EH 뭐다 2O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여기가 MnO4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MnO2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얼마를 써줘야 되냐면 EH2O를 쓰면 되겠지. 그죠? 산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수소의 개수를 맞추는 건데 수소의 개수는 뭘로 맞추냐면 수소모다 수소 이온으로 맞춘다. 그럼 앞에 수소가 총 몇 개 있으니까 12개 있고 뒤에는 몇 개 있으니까 10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EH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뒤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 쓰면 되냐면 4H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반응식 전체를 이제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지. 뭘 이용해서? 전자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 산화되는 요놈이 처음에 이제 중성이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 E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를 몇 개? 전자를 2개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전체가 1-고 요게 얼마니까 4H 플러스니까는 중성이 돼요. 왜 뒤에가 중성이니까 중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보다 전자를 3개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한 전자수랑 잃은 전자수랑 얻은 전자수가 뭐한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 동시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식에다 몇 배를 해주고 3배를 해주시고 이 전체 식에다 몇 배를 해주시면 2배를 해주시면 식이 뭐한다? 식이 완성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지의 분자 X의 반응식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세우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서 답이 나올 텐데 그 정리해서 나온 답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는 어떤 데서 반응하는 거 기준으로 했냐면 수소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산성 용액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대 문제에서 첫 번째가 단 반응이 염기성 용액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모든 풀이를 뭐 하는 거야? 보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산성 용액으로 계산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염기성 용액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물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풀이를 좀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바하고 자의 어떤 공통적인 요지가 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요새 논술 유형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여서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그 바하고 자를 봤을 때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단 이러한 지지 반응을 이용할 때는 탄소의 이중 결합이 없으나 어떤 다른 작용기를 지닌 유기화합물이 MnO4- 반응해서 MnO2를 뭐한다?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게 꼭 그놈이 탄소의 이중 결합을 포함한 놈이라고 100%뭐 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의미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도 여기도 보면은 여기죠. 이제 뭐 루미논이라는 게 반응하는 게 이제 쭉 써 있는데 결론 요것도 이거예요. 경찰이나 법의학자는 피가 아닌 생체 내에서 발견될 수 없는 다른 물질에 의해서도 과산화수소가 뭐한다? 쉽게 분해돼서 활성산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뭐한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순한 어떤 색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물질이 딱 이거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고 그럴 가능성이 뭐하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그런 게 공통적인 요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화학자가 미지의 분자 X에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의 개수를 한 개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거야. 한 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개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 분자를 내가 일반식이 보니까 일반식이 CN의 HEN이라는 분자인데 CN의 HEN이라는 분자를 놓고 봤을 때 얘가 뭐가 되던가 사슬이 되던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고리가 될 텐데 만약에 얘가 뭐가 된다고 치면 고리 모양을 갖는다고 치면은 탄소하고 탄소 사이들이 다 뭐로 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다 단일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MnO4-하고의 반응이 뭐 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보다 그냥 일어나지 않겠지 왜?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MnO4-하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고리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럼 고리가 될 수는 없고 뭐만 될 수 있는데 사슬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슬이 되는 놈 중에 일반식이 CnHEN을 갖는 놈이 이중결합 개수를 한 개 이상을 뭐한다? 한 개 이상을 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의 개수를 만족할 수 없냐면 수소의 개수를 만족할 수 없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식이 탄소 4개, 수소 8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결합하는 결합선 또는 결합의 개수를 고려했을 때는 탄소하고 탄소 이중 결합수가 한 개라고 딱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성대 문제를 보시면 성대 문제는 저번 원래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2번 문제를 이제 풀었고 1번하고 이제 3번 문제가 남아서 1번 문제가 이제 아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물에는 뭐 하냐면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데 묽은 염산에는 잘 녹는데 그 이유를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뭐 논하시오 이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아닐리라는 분자 자체가 있는데 이제 아닐리라는 분자 자체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일단 얘가 몰 띄는 정도가 극성을 띄는 정도가 뭐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물엔 잘 녹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묽은 염산은 잘 녹는다는 건 묽은 염산은 좀 정확하게 구분하면 물에다가 추가적으로 누가 있냐면 HCl이 들어가서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로 뭐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온화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아닐이라는 물질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이 아닐이라는 물질이 요게 이제 비공유 전자성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집어넣을 때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HCl이 있었을 때 이제 HCl하고 뭐 할 수 있냐면 일종의 이제 산염기 반응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산염기 반응을 진행할 수 있어서 여기 이제 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이온화 되어 있는 부분에 이 H 플러스가 어디로 와서 이 부분을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이동해서 결국 기존에 있었던 아닐린을 자 이렇게 놓고 와서 여기를 뭐로 바꾸는 거야? NH3 플러스라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HCl에 집어넣으면 아닐린이라는 입자 자체가 뭘 띠는 전하를 띠는 입자로 바뀌는 거지. 그럼 결국 전하를 띠는 입자로 바뀌게 되면 원래는 극성을 띠는 정도가 뭐였는데 작았는데 이제는 이제 극성을 띠는 정도가 뭐하니까 커지게 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이온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에 의해서 뭐가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 분자에 의해서 수화가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용해도가 뭐하냐면 커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그 아닐린의 방향족 탄화수소 고리에 있는 두 개의 수소 원자를 뭐 두 개의 염소 원자로 뭐한다? 치환했대. 그럼 결국 치환했다는 건 이제 바꿔치기 했다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얻어진 생성물 중에 질소에 결합한 수소 원자를 포함해서 화학적 환경이 서로 다른 4개의 종류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서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생성물들의 구조식을 뭐하라? 그리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요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건대 문제하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탄소가 있었을 때 그 탄소가 주변에 어떤 탄소하고 결합하고 어떤 수소를 갖느냐에 따라서 뭐의 차이가 생기냐면 반응성의 차이가 생긴다.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벤젠고리에 이제 여러 가지 작용기가 도입되면 수소 원자에 자, 여기 써 있는 말이 화학적 환경이 변한다 그랬어요. 결국 이제 화학적 환경이 변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반응성이 뭐한다? 반응성이 달라진다. 반응성. 그러니까 원래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제 벤젠 고리에 있는 수소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수소들은 성질이 다 뭐였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떤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뭐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수소가 반응해도 결과치는 뭐하다? 다 같다. 이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수소 중에 하나를 뭐로 바꿈으로 해서 요걸로 바꿈으로 해서 메칠기로 뭐 하는 거야? 변화를 시킴으로 해서 요거 기준을 했을 때문에 얘가 바뀜으로 해서 요런 수소들. 그러니까 원래는 뭐 했던 게 원래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했던 수소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성질을 갖는 수소가 뭐 한다?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1번에 있는 수소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이건 그 위치상으로 같죠. 2번에 있는 수소나 3번에 있는 수소가 요 놈하고의 어떤 거리 그런 차이를 인해서 혹은 놓여져 있는 위치 이런 걸 차이를 해서 화학적 성질이 다른 수소가 하나, 둘, 셋 몇 개가 생기냐면 네 개가 발생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림을 일부러 내가 여기다 다 뭐 하냐면 다 표현을 해본 거예요. 다. 알겠죠? 그럼 다 표현해서 이제 그릴 수 있는 건 총 몇 개를 그릴 수 있냐면 그릴 수 있는 가지의 수는 총 6가지를 이제 그릴 수 있는데 그 6가지를 그린 것 중에 가능한 건 요 4개만 된다는 얘기예요. 4개만. 그럼 결국 4개만 되면 요 2개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럼 그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 이제 수소를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수소를 이렇게 그린다고 쳐봐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 NH3에 포함되어 있는 요 수소를 뭐 하는 거예요? NH2죠. 3가 아니고. NH2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가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제 하나로 잡으면 요 수소가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화학적 성질이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요 수소는 주변에 수소가 하나 있고 주변에 CL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주변에 CL이 하나 있고 수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H2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거리 그러니까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두 수소가 뭐하다? 완전 동일한 수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화학적으로 봤을 때 성질이 다른 수소가 몇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뭐 3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해보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놓여져 있었다고 쳐도 요 수소가 화학적 성질이 다른 게 하나 요 묶음이 또 뭐다?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하나라면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박스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들은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다른 수소를 몇 개 만들 수 있다. 4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수소를 표현해보고 여기다 표현해보고 여기다 표현해보면 자, 요 다른 수소 요걸 하나라고 취급했을 때 요 수소랑 같은 수소가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죠? 놓여져 있는 위치나 뭐 염소나 NH2하고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냐 하면 4개가 된다.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생성물들의 구조식을 그리시오라 했으니까 총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4가지가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성대 문제 해봤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중대 문제가 나와요, 중대 문제. 그래서 중대 문제는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오늘 하는 주제 자체가 산화하니까, 산화하는 주제에서 뭘 표현하는 거냐면, 금속들이 반응하는 금속의 반응성. 요거를 표현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표현하는 거여서 일단 제시문을 먼저 보시면서 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 뭐첫 번째는 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이다라는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금속은 산화하고 반응해서 금속 양이온이 되고 뭐다? 수소기체. 그러니까 대부분이니까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으면 구리가 산화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용액 중에 은이온은 환원돼서 은으로 석출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과 금속 이온 사이에 이러한 반응을 이용하면 금속의 반응성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뭐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뭐 대부분의 금속이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문제하고 뭐 연관성을 좀 갖기 위해서 뭐 어떤 특정한 원소들을 지정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임의의 원소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임의의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임의에 있는 원소를 뭐하고 반응시키냐면 산하고 반응시킨대. 결국 산하고 반응하는 거는 수소 이온하고 뭐 한다? 반응을 시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놈은 보편적으로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뭐하는 성질이 강하니까 전자를 잃으라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금속이 요 수소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금속 이온으로 뭐한다?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가 잃어버린 뭐를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얻어서 수소가 이제 얻어서 수소가 어떤 기체가 돼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한테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얘한테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이라고 하는 이온이 수용액에 뭐 했는데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은이라는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다 뭘 집어넣냐 하면 구리판을 넣대요. 구리판. 그럼 이제 얘네 둘이 어떤 거에 차이가 있냐면 그 반응성의 차이가 있는데 구리가 보통 이제 은보다 반응성이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은 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구리를 집어넣으면 구리가 뭐하냐면 구리가 이제 산화가 돼요. 그럼 구리가 산화가 돼서 전자를 몇 개를 두 개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두 개를 잃어버린 전자가 어디로 가서 은으로 가서 은이 그 이온을 뭐해서 아니 그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그 구리판 표면에 뭐한다? 척출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구리가 2 플러스고 은은 1 플러스니까 당연히 은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두 개 있어서 EH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할 때 이 반응 자체도 뭐가 되는 거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되기 때문에 뭐가 맞아야 되냐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량도 뭐 돼야지만 질량도 보존이 돼야지만 근데 그거에 더해서 뭐가 또 보존이 되냐면 전하량도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잃어버린 뭐의 수랑 잃어버린 전자의 수랑 어떤 거랑 얻은 거의 뭐의 수가 전자의 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해야지만 산화환원 반응식이 뭐가 되냐면 이제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는 이제 금속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화원에서 나오는 이온화 에너지인데 그 이온화 에너지 중에 이제 뭘 이용했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순서대로 몇 개씩만 떼는 거야. 하나씩 순차적으로 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떼다 봤을 때 갑자기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뭐 하는 걸 통해서 높아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원자과 전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과 전자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갖고. 그죠? 그래서 재심은 나에서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재심은 나는 뭐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 없이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를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금속의 반응성 어떤 실험, 그죠? 금속의 반응성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 1번, 2번 이제 요게 있었고 뭐 3번까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실험 1번과 2번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구리에 뭐 전하량 이런 것들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뭘 비교하라냐면 얘네들의 원자량의 크기의 순서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볍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표현을 해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반응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죠. 반응식.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험 1번을 보면 금속 A 이온 수용액에 금속 B 막대를 담갔더니 수용액의 질량이 뭐 한다 했냐면 수용액의 질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결국 수용액의 질량이 감소한다는 거의 의미 자체는 뭘 했다라는 거냐면 당연히 화학적으로 봤을 때 뭐 했다?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쵸? 반응이 진행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금속 A막대를 황산구리 수용에 담갔더니 수용액의 질량이 감소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뭐 했다? 이것도 역시 화학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 진행됐다. 이 얘기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반응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보면
일단은 금속 A라는 놈이 있어. 그럼 내가 얘 전하량을 보니까 뭐 A 플러스다 이렇게 써보죠. 그럼 이게 이제 금속 뭐하고 반응해서 B하고 반응했다. 그러면은 결국 A는 뭐가 될 테고 A로 석출이 될 거고 B는 뭐가 된다? B의 이온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속 A 막대를 황산구리 수용에 담갔더니 수용의 질량이 감소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금속 A라고 하는 막대를 황산구리니까 어디가 들어가 있는?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거에 집어넣어서 뭐 했더니 반응을 시켰대. 그럼 반응을 시켰으면 구리는 당연히 구리로 뭐가 되고 석출이 되고 A는 A로 뭐가 된다? 석출이 됐다. 뭐 이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세웠을 때는 어쨌든 전하량의 총합이 뭐 해야 되니까 전하량의 총합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전하량의 비가 뭐가 되기 때문에 A 대 B가 되기 때문에 반응하는 값은 B 대 A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얘 말고 앞에 있는 걸 벌써 다시 예를 들어보면 앞에 있는 걸 봤을 때 은이온이 있는데 은이온이 구리하고 반응했을 때 CU는 CU2 플러스가 되고 은은 은이 된다고 했을 때 반응하는 값을 전하량의 몇 대 몇이니까 1대 몇이 되니까 2가 되니까 반응 몇 대 몇으로 한다? 2대 1로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앞에다 이제 2를 이렇게 표현해서 쓰고 1은 생략한 거죠. 그럼 결국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얘네들 이제 전하량을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량을 조절하는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뭐를 쓰고 B를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앞에다 뭘 써줘야 돼? A를 이렇게 표현해서 줘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걸 기준하면 요 앞에다는 얼마를 쓰고 2를 쓰고 이렇게 여기에다는 A를 표현해 주시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반응을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한 건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제 원자량의 크기를 구하랬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금속 Aion하고 금속 B가 뭐 한 거야? 반응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얘네들은 반응을 몇 대 몇으로 했냐면 B 대 뭐야? A로 반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B몰 있으면 얘는 A몰로 반응했다는 얘기지. 근데 반응을 한 거를 여기다 이제 표현해 보면 금속 A가 뭐 하는 거야? 금속 A가, 아니 B가 수용액 안으로 들어올 때 금속 A라는 이온이 금속 B 표현에 뭐가 되는 거야? 석출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수용액의 질량이 뭐였다? 수용액의 질량이 줄어들었대. 그럼 수용액의 질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금속 B라는 놈이 몇 몰이 나왔을 때? A몰만큼 나왔을 때.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A라는 이온이 몇 몰만큼이 들어갔을 때? B몰만큼이 들어갔을 때 뭐 하는 거야? 반응이 됐을 때 이제 수용의 질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편의상 얘의 원자량을 MA라 하고 얘의 원자량을 MB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결국 MA의 원자량을 갖는 놈이 반응한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고 반응한 개수가 B몰만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 원자량이 MA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뭐만큼을 곱하는 거야? 몰수인 B만큼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총 질량이 되겠지.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같은 논리로 MB에다가 뭘 곱하면 A몰만큼 나왔다 썼으니까 A만큼을 곱하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반응한 질량이다. 근데 수용액의 질량이 뭐 한 거야? 감소했다라는 거 의미는 얘가 B몰만큼, A가 B몰만큼 나간 거랑 그 다음에 B가 얼마만큼, A몰만큼 들어왔다고 쳤을 때 요 놈보다 뭐하다는 의미다? 더 무겁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B 곱하기 MA를 한 게 MB 곱하기 뭐 한 거랑 A 한 거에 비교해 봤을 때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똑같은 원리로 해보면 금속 A가 있었을 때 금속 A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빠져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금속 A는 몇 몰이 빠져나오는데 2몰이 빠져나오는데 2몰이. 그죠? 그럼 2몰이 빠져나오는 경우에 구리는 몇 몰이 들어간 거야? 구리는 요 표면에 이렇게 석출되니까 그게 A몰이 석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금속 A가 여기서는 A가 MA 곱하기 얼마만큼 2몰만큼 반응한 경우랑 그 다음에 구리가 얼마만큼 반응한 경우랑 A만큼 반응했다고 쳤을 때 누가 이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무겁다? 빠져나간 구리가 들어온 놈보다 뭐하기 때문에 더 무겁기 때문에 수용의 질량이 뭐한 거야?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MA를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MA에 MB에 B분의 뭐가 되고 A가 되고 여기서는 MA를 다시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MCU의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리의 이제 원자량을 비교해야 돼. 그럼 결국 얘네들이 원자량을 비교하시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국 얘네들의 원자량 자체 원자량 자체 값이 뭐에 의해서 전하량이라는 값이 어떤 조건을 갖냐에 따라서 크기 값이 좀 정확하게 비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뭘 준 게 아니니까 전하량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니까 원자량의 순서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원자량 순서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금속 A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자료를 쭉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긴 그 부분을 갖고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다? 원자가 전자를 파악할 수 있다라니까 결국에는 어디에서? E3에서 뭐가 되는 과정에서 E4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으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극단적으로 커지게 됐으니까 결국 금속 A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알 수 있는 원자가 전자는 몇 개냐면 3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3개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13족에 속하는 원소다. 이렇죠. 그래서 이제 실험 3에서 금속 A 막대의 질량이 5에서 4.5로 감소했다라고 써 있으니까 자 올라가 보시면 실험 3번은 금속 A를 뭐하고 반응시키는 거야? 묽은 염산하고 반응시키는 거죠. 근데 금속 A에 뭐가 확정이 됐으니까 전하량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 전하량을 이용해서 반응식을 뭐 하는 거야? 반응식을 세워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반응식을 세워보면 금속 A가 있는데 그거를 뭐하고 반응시켰다? 수소하고 반응시켰다. 그럼 금속 A는 들어가서 몇 플러스가 됐으니까 A 3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H 뭐가 된다? H2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2보단 그냥 이렇게 쓰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가 발생하는데 수소는 이렇게 수소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수소 뭐야? 공유를 통해 수소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H2다라고 표현하는 건 맞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반응에서는 얘네들 뭐한 값이랑 잃은 값이랑 얻은 값이 뭐하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전자의 개수가. 그쵸? 그러면 A가 결국에는 몇 플러스가 됐고 3 플러스가 돼서 전자를 3개만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소가 전자를 몇 개 얻어줘야 되는 거야? 3개를 얻어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돼? 수소가 3개 있어야 되겠죠. 3개. 그죠? 그러니까 반응식을 정리를 해봐 이제. 그러면 결국 A랑 3H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A가 3 플러스가 된다고 쳤을 때 뭐가 발생하는데?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개수가 몇 개로만 맞추면 되니까 2분의 3을 맞추면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의 분수를 만약에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정수값만 쓴다고 치면 전체의 2배를 해서 2A 곱하기 6H 플러스는 2의 A의 3 플러스에 뭐가 되냐면 3H2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금속 A의 막대 질량을 측정했더니 뭐 이렇게 됐대요. 막대 질량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제 뭐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들어온 정도 값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쓰니까 만약에 여기다 써보면 자, 처음이 있고 반응이 있고 반응한 후다. 이렇게 표현해서 봤을 때 처음에 얘가 5g이 있었는데 반응한 후에 4.55g이 됐다. 그럼 결국은 얘는 반응한 게 0. 얼마인 거야? 4, 5g만큼이 반응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게 이제 다 반응했는데 그 0.45g만큼이 반응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발생하는 수소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면 560ml가 발생했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실험 결과 위의 표를 이용해서 금속 A의 뭘 구하래? 원자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원자량. 그래서 그러면 그 원자량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500 얼마가 있어. 560이 있기 때문에 이 560 있는 값을 뭐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몰수로. 그죠? 왜냐하면 몰수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지금 반응하는 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2대 뭐야? 2대 3의 몰수의 비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가 0.45g이 있다라는 거는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45g을 뭐로 나눠보는 거야? 이 A라는 놈의 뭐로 나누는 거야? 원자량으로 나누는 게 몰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걸 기준했을 때 얘가 560이 나온다는 건 그 560ml가 나오는 거를 몰수로 나누기 위해서 어디에서? 0도 C기압이니까 0도 C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얼마 나오니까 22.4L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밀리리터로 바꾸면 224의 빵빵 뭐가 되는 거야? 밀리리터가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하면 되니까. 그럼 결국 이거를 224 빵빵 밀리리터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몰수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몰수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얘네들이 반응하는 개수인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2대 3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량을 구하면 돼. 원자량을 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대 문제까지 봐서 이제 하나하나 반응을 좀 해봤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제 스텝 2에 이제 실전 문제가 되니까, 요 스텝 2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는 다시 이제 쓰셔서 이제 학원에 제출하시면 다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될 때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좀 첨삭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장시간 이제 길게 온라인 수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진행된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수업이 시작이 되면 이제 5회차부터 이제 진행할게요.